지금 어제 그 우리 박사님 황교안 대표 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정말 사자후를 토했어요. 한 4분여 정도 동영상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시청자님들께 전해드렸는데 네.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네, 우선 제가 저랑 황교안 대표는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예. 같은 반에서 짝지로 지낼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인간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범생이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세력의 탄압에 의해서 이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황교안 대표 본인도 자신이 이렇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이영풍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황교안 대표랑 다들 대화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말도 잘 못 써요. 예, 그만큼 지금의 정치 상황이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황교안 대표가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특검 앞에서 한 얘기 중에는 나를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잡아갔는데, 그러면 내가 공범이려면 본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범. 예, 주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주범이 어디 있냐? 내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란 주범이 있을 수 있으며, 내란도 없고 내란 주범도 없는데 어떻게 내란 공범이 있을 수 있냐? 예,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공안 통다운 네. 해석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왜 내란이 아닌지를 그 짧은 시간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 예. 여기에 어디에 국헌분란이 있고 그 폭력이 있냐,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유와 혁신당의 대표로 많은 당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당의 대표가 부당하게 탄압받아서 지금 체포당하고 또 곧바로 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와 혁신당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강력한 연대 투쟁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장애투쟁에서 장동혁 대표가 맨 마지막에 연설하면서, 예, 맞습니다. 연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 이 한마디 이상으로 연대 투쟁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말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자유와 혁신당이 이 황교안 대표 체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로 강력하게 뭉치게 됐다.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장동혁 대표의 규탄 대회 발언사도 상당히 화제인데요. 네. 거기 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제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네. 이 정도 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화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사실 이재명을 이재양으로 부른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 늘 하는 얘기인데, 제1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검찰청 앞과 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할 때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한테 대통령 호칭을 일부러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자는 그냥 의례적으로 붙여줘 왔단 말이에요. 예. 아마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한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이재명이를 탄핵하자라고 한 거는 야당 사상 장동혁 대표가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동혁 대표의 투쟁 의지가 아주 드높다. 그리고 일단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원들도 당연히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외투쟁으로 나왔는데 어제 현장에도 우리 고 박사님도 나가시고 가보니까 지난번 그 장외투쟁 할 때보다 사람들도 더 왔고요. 더 많이 왔어요. 또 이렇게 나오는 구호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어졌어요. 예, 뭐 하나로 집중됐다고 볼 수 예. 있죠.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는 걸로 딱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들 현장 가셔서 취재했어서 아시겠지만 뭐 국민의힘은 15,000명이 모였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모임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예.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막 처절한 투쟁을 절박한 상황에서 하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표정이 밝을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밝은 표정으로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영풍 기자가 KBS에서 투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영풍 기자가 내가 가서 취재하면은 늘 웃잖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절박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저는 어제 그 국민의힘 집회에 모인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다. 이 점도 우리의 승리를 예견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한 것은 네. 이거 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게는 이거 결정적인 어떤 악수 아니겠습니까? 네, 뭐 떡수, 악수, 자충수, 네. 똥볼 뭐 다 갖다 붙여도 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예. 그 노만석이가 그 사표를 내기 전에 파장이 이 정도로 클 줄 몰랐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워낙 머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이재명이도 정성호도 예. 이 정도 파장이 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검찰을 해체한다는 악법을 통과시켜도 검찰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 아니 뭐 사건 하나 항소 포기했다고 해서 뭐 이적궁도로 시끄러울 거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이재명이 정성호가 다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이 사태를 어떻게 도망치나 이렇게 국리를 모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만석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모자라도 예.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파장이 클 줄 몰랐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뭐 조금 시끄럽게 하겠지만 이건 내가 총대 메고 밀어붙이면 나 총장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기자가. 예. 그런데 또 그 노만석이를 압박해갖고서 항소 포기를 강행해버린 정성호나 뭐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야 뭐 노만석이 너 그 이번 사태 잘 수습하면 뭐 총장 시켜줄게. 예. 지금 안 그래도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 총장 시키는 게 뭐 어려워요? 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딱 이른바 검난이라고 하는 게 개별 검사 몇 명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들고 이르는 수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큰일 났다. 왔다구라. 이렇게 돼서 급하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노만석이로 꼬리 자르게 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만석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산개 노릇 실컷 하고 이제 토끼 다리 뒷다리라도 하나 얻어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루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잘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총장이 물러난다 그러면은 대체로 수그러들어요.
예. 그런데 이번 경우는 노만석의 사태는 검난의 시작이다. 아. 진짜 시작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노만석이가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걸 노만석이가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어. 본인이 뭐 용산과 예. 법무부를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뭐 이런 이야기 실토해 그리고 버렸잖아요. 나서 사표 사의를 표명한 다 그날 밤에 기자들하고 한 25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너무 부대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동안 엄청나게 압력을 이자가 받아왔구나. 동시에 당근도 가끔씩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자가 움직이지.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알듯이 노만석이는 꼬리에 불과하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꼬리가 노만석이라면 그 중간에 허리가 누군가 있을 거고 대가리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지. 예.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이 중간에 몸통에 해당되는 거는 정성호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정성호 위에 대가리는 누구냐? 이재명 아니면은 대가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들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짐작일 뿐이고 이걸 팩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예.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이재명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장동 설계자는 접니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했다.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뭐 이랬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문제가 이 제기되었을 때 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몰았거든요. 야, 친윤 검사들이 저 조직적으로 반란하는 거다. 예. 근데 26명 그 항명성 성명 낸 사람 중에 공사장급. 16명이 이재명이 임명한 예, 사람들이거든요. 25명 중에 예. 16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친윤 검사들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 친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재명 똘마니들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예. 참. 자, 그리고 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동혁 대표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전에도 우리 고 박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앞으로 선거 벌어지면은 예. 좌파들은 뭐 예를 들면 진보당, 뭐 조국당, 뭐 등등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선거 연대. 네. 그럼 이 지역구에 뭐 진보당이 후보를 내면, 가령 울산 북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후보를 내면 민주당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네. 공천하지 않는다. 거기 이제 진보당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를 몰아준다. 네. 지금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한 장동혁 대표가 범우파 연대를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런 거 좀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정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행사가 선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 그러니까 자꾸 뭐 시장 군수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총선보다도 그 규모가 10배 이상 큰 전국 선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뽑는 후보가 3,600명이니까 3,000여 명 되니까. 국회의원은 고작 300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 방방곳곳의 민심이 다 모여서 지방선거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독재를 막을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뭐 단체장을 뽑는 선거니까 생활형, 민생형, 생활 밀착형 선거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나 읽고 있는 교수들 얘기고 실제로 내년 6월은 가장 뜨거운 정치 선거가 될 겁니다. 예. 더구나 공교롭게도 6월 3일 선거가 이재명이가 권력 탈취한 지 딱 1년이 되는 딱 거예요. 1년 되는. 그 1년이 되는 날 우리가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기를 영영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성격의 선거다. 그러면 이재명 것들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재명 것들은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냐면 내란몰이를 계속해서 예. 내란 세력 척결 선거로 이걸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몰이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근거를 잡아갖고 와, 찾아갖고 와, 그리고 사냥개를 3마리나 풀어놨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것들이. 잡아오질 못하죠. 예, 잡아오질 못하잖아. 별건 수단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내란몰이가 이게 아무래도 좀 밀어붙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것들이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어쩔 수 없다. 우리 잘하는 거 돈 푸는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700억 넘게 와장창 해가지고 지역화폐 예산에 무슨 예산에 해서 돈 푸는 예산을 거의 80조 가까이를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소비 쿠폰 나눠주면서 13조 풀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죠. 특히 중요한 거는 체감도가 별로 없어 이제. 거기 보세요. 소비 쿠폰 1차 나눠주고 2차 나눠준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학습이 된 거예요. 한계 효용이 체감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학습이 돼서 이제 돈 나눠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예. 뭔가 뭐 트럼프랑 만나서 하여튼 폼 잡으면서 뭐 좀 성과를 가지고 뭐 해볼까?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아직 그 팩트 시트도 못 내고 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갖고 어떻게 좀 해볼까? 예. 코스피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이거 붕괴되면 그제 그 조선일보가의 사설에요. 네. 국민연금이 예.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늘린다. 예. 즉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 돈으로 국민연금에 지금 뭐 1,700조인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으로 주식을 자꾸 매집하면 네. 주가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맨날 뭐 올라가게 합니까? 근데 추가 매집할 수 있는 그 한도가 한도가 법적으로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거 거의 한도가 찼어요. 예, 한도가 찼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붕괴되는 거죠. 예, 이거 지탱할 방법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 차익 다 실현하면서 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게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소액 투자자들, 이분들은 대체로 뒤늦게 뛰어들었거든. 대체로 그렇죠. 주식이 뭐 불장이다, 불장이다. 네, 꼭지 잡는 얼마나 거죠. 부추겼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포모 현상까지 발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식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지잖아. 마치 예전에 그 가상화폐 맞습니다. 때처럼 코인. 전부 다 뭐 모이면 가상화폐로 얼마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상화폐가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거든. 그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네. 이제 그런 포모 현상까지 나타나서 빅투 이 주식 투자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분들이 진짜 걱정해요. 그렇죠. 이분들이 돈은 뭐 몇천만 원에서 뭐 1, 2억 사이겠지만 이게 그분들한테는 전 재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야말로 수백만 명의 이 주식 깡통 그 빈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만 버텨주면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가 되겠는데 이 시장이 그 정도로 지금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도 정말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 것들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먹히는 거는 내란몰이밖에 없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들이 방향을 확 바꿨어요. 확 바꿔서 김민석이가 총대를 메고 75만 공무원들 휴대폰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관가에서 지금 난립니다. 아니 난리죠. 제보센터 만들고 예. 75만 명 중앙부처 공무원들 네. 휴대폰 다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제 고성우 TV에서 젊은 청년 2명하고 대담하면서 물어봤어요. 예, 예. 바보 같은 질문을 했지. 예. 공무원 취직 다들 그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시험 많이 보잖아요. 예, 예.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그냥 공무원 시켜줄 테니까 휴대폰 내놔라 그러면은 어떡할래?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 무슨 공무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휴대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 30대 40대 공무원들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내 휴대폰 아, 그렇군요. 내느니 내 차라리 그만두고 말지. 니것들이 내 사생활을 보려고 그래? 이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떡수 중에 떡수예요. 이게 마치 저 SNS에서 검열하겠다고 나왔다가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잖아요. 네, 카톡 검열. 그거랑 그거보다도 심하지. 예. 아니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문자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검열한다고 그러니까 난리났죠. 무슨 소리냐 이랬는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휴대폰에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야. 사적 영역이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휴대전화 보자 그러는 거는 불문율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새 부모가 자식한테 휴대폰 좀 보자 그러면은 좋은 소리 듣겠어요? 이런 거를 직업들이 보겠다는 거야. 75만 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황당한 짓을 이것들이 벌이고 있어요. 내란몰이라는 이 하나의 목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두면 둘수록 자충이야. 실수가 실수를 부른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딱 형국이 그래요. 아. 그리고 공무원 75만 명이 그냥 75만 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에다가 공무원은요, 시골에 가면은 가장 영향력이 큰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 면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청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은 되게 여당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아유, 이재명 정권은 이거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휴대폰을 보자고 그래요. 이 한마디로 민심이 확확 돌 거라고요. 그걸 무슨 수로 막어. 그래서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는 예. 이번 선거 때 이재명 정권 심판, 이 단일구호로 뭉쳐야 돼요. 이재명 정권이 만악의 근원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악의 근원이잖아. 그러면 악을 처단할 때는 뿌리를 뽑아야지. 줄기나 잎새가 뜯고 있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심판하자.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간단하잖아요. 이 단일 선거 슬로건으로 자유파가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야 된다. 예. 근데 우리 저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난번 총선 때도 말이죠. 예. 뭐 그렇게 좋은 기회를 한동훈이라는 자가 앉아가지고 공천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박사님 좀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거 좀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제가 하면은 또 뭐 말이 많아지고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예. 찾아봅시다. 그런데 이 공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예. 자, 단일 슬로건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딱 내걸고 선거를 하는데 예. 공천은 막상 서울의 오세훈이 이거 망치는 거지. 네? 어제 그 장동혁 대표 지도부하고 이 광역 단체장들이 뭐 간담회라고 만난 모양인데 예, 그 자리에서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예, 예. 갑자기 이자가 중도 얘기하면서 이준석 세력과 연대를 지금부터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요. 슬로건과 공천 받은 후보가 예. 어느 정도 좀 일체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이를테면은 슬로건은 반 이재명 전선 또는 반 이재명 투쟁 이게 슬로건인데 공천 막상 한 사람을 보니까 항복한 사람 배신자들이 공천이 됐어. 이거 누가 그거를 투표하러 갑니까? 그 이빨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예. 이미 당에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지금 밝혔어요. 광역단체장 홍준표 빼고 홍준표는 예. 지금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러면 11명이거든요. 예. 11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공천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 20%. 그러니까 3명이죠. 2명 내지 3명은 공천을 아예 원천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부터 탄핵당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그게 2022년 선거잖아요.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른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다 쉽게 선거에서 단체장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한 자가 있어요? 거의 유일해. 이철우. 이철우. 예. 이철우 거의 유일해. 근데 이 이철우 지사도 워낙 뭐 단체장은 정치하면 안 돼 막 이래 놓으니까 동대구역의 세이버 코리아 집회에 연단이 올라갔어요. 근데 정치적 발언하면 안 돼 막 이러니까 막 도청에서도 막 말렸을 거예요. 비서들이.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어떻게 했어요? 애국가? 애국가 불러. 연단에 올라가서 애국가 하나 부르고 내려왔는데 예. 그래서 그 애국가 아이돌이 됐잖아요. 예. 그 이철우 지사 빼놓고
이 탄핵 저지 투쟁에서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함께 한 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 맞습니다. 그럼 이자들이 무슨 낯으로 다시 공천 달라고 그러냐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철희 지사가 좀 건강 때문에 예. 좀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철희 지사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거기 제대로 된 단체장 역할하는 자는 누가 있어요? 심지어 뭐 그 당시에 단체장이면서 예. 뭐 아예 뭐 윤석열 정권을 그냥 씹어버리는. 아니 그것들이 단체로 모여서 입장문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광역단체 협의회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지그때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장동혁 지도부의 원칙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나 또 이 지방선거 기획단의 나경원 위원장이 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성이 확실한 사람, 당성이 확실한 사람. 투쟁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시장 군수가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더 비중이 큽니까? 당연히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중이 큰 사람부터 당성과 투쟁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닌 사람은 잘라내고 맞는 사람으로 공천을 해야지. 그래야 그 밑에 시장 군수들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들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도 현역 단체장들이 응? 프리미엄이 뭐 있고 인지도가 인지도가 높은데, 있잖아. 뭐 이런 얘기 예? 하죠. 그 사람들 다 잘라내면 어떻게 선거하려고 그러냐. 걱정 마세요. 내년 선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치 전선의 선거다. 정치적인 선거다. 따라서 무명 소졸이라도 당성 확실하게 강하고 투쟁력 확실한 사람을 공천해서 한 달이면 지금 단체장보다 더 인지도 높일 수 있다. 한 달이면. 한 달이면 된다. 아 요새는 뉴미디어 시대다. 예. 뉴미디어에서 한 달이면 엄청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예전에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구전밖에 없어가지고 하루에 10리 가는 구전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예. 지금은 이 이영풍 TV를 전 세계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뉴미디어 시대답게 뉴미디어 정치를 하면 무명소절도 한 달이면 전국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 아. 당이 공천하는 그 순간 전국적인 인물이 된다. 특히 광역은. 그리고 이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누구나 다 현역단체장들이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천을 받았어. 돌풍이 일어나겠죠. 그 자체 돌풍이지. 예. 돌풍이 일어납니다. 아니 장동혁이 지난번에 전대에서 김문수를 꺾은 거가 그 과정이잖아. 그렇죠. 돌풍이죠. 네? 1.5선이라며 사람들이 놀리기를. 그럼 무명 소절이잖아. 그런 사람이 장관하고 대권 주자한 이 김문수를 꺾잖아요. 그게 불과 한 달이 안 되잖아. 그 그렇죠. 기간이. 한 달이 안 됐죠. 네. 이게 뉴미디어 정치예요. 그래서 현역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 인지도가 높다 그런 얘기는 다 10년, 20년 전에 이 얘기입니다. 아하. 20년 전에 나온 선거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그리고 그만큼 이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롭게 난다. 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이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자유파 국민들 중에. 예. 이분들조차 박수치면서 가장 앞장서서 선거운동하게 될 거다.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 네. 현역들하고 만약에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예. 이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그게 그럴듯하게 상향식이라고 포장을 해.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다. 예. 근데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당원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수조사하면 좋아. 예.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인지도 높은 사람, 이런민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현역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지금 변질된 지 한참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방식이 있냐? 당 지도부가 정권을 쥐고
전략공천을 해야 돼요. 아, 전략공천. 네, 내리 꼽는다 이거죠. 내려 꼽는 거예요. 아. 전략공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상향식하고 반하지 않냐, 민주적 방식이 아니지 않냐, 무슨 소리예요? 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 모든 책임도 당 대표가 지잖아요. 선거 지면은 그 다음 날로 제일 먼저 사표 낼 사람이 당 대표야. 어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정권을 행사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 여론조사는 당연히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의 평판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스크린 예. 이런 것들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는 잘 반영되기가 어려운 당선과 투쟁력도 우리가 점검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뭐 당무감사위원회가 가동도 되고, 그죠? 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네. 뭐 이 정량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성적인 판단 네. 기준, 그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네. 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전략 공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다 틀어막고 예. 권한은 거의 박탈해버리고 예. 나중에 선거지면은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비겁한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 지면은 어차피 그 다음날 다 사표 쓸 각오로 지금 있어요. 그렇죠. 예. 안 쓸 방법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 자기는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걸 숨기지 않아요. 예. 정치인이 대통령 꿈이 있는 게 왜 감춰야 될 얘기야. 이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죠. 네. 아니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입학한 사람이 저 교수 되고 싶어요. 이걸 감춰야 돼요? 아주 적절한 네? 비유십니다. 아니 저 부모가게 시작한 사람이 저 어디 저 시내에서 좀 큰 음식점 제가 나중에 하고 싶어요. 이게 감춰야 되냐고.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는 대통령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주어진 대표라는 직분에 정말 열심히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심판의 장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저는 대통령 꿈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 장동혁을 믿고 정권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략공천이든 뭐든 네 마음대로 해. 아니 대개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니 네 마음대로 해. 이니 마음대로 해 이랬죠. 아니 그 정도의 지지 없이 어떻게 이 난국을 뚫고 가라는 거예요. 이니 네 마음대로 해가 있다면 동혁이 네 마음대로 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그 당무감사위원장을 좀 강골형의 교수님을 한 분 앉혔지 않습니까? 네, 이호성 교수. 그죠? 자, 그럼 결국 나경원 의원이 지금 맡고 있는 뭐 지방선거 뭐 추진기획단 또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정리하는 건 공천관리위원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텐데 네. 이걸 막아내고 그걸 정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센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김대중이 그러면 엄청 세잖아. 예. 아, 감히 그 김대중의 그 평화민주당 뭐 이 민주당 이쪽에 지금의 이 더불어민주당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김대중이가 뭐라 그러는데 감히 반기들 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예. 그런데 공천은 달라요. 예. 김대중이가 그 삼선 의원 누군가를 공천에서 탈락시켰어. 아, 예. 그 당시에. 측근이야, 측근. 예. 그게 실세야. 예. 그 이자가 저 총재님 꼭 한 분만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교동으로 불렀대. 예. 이제 김대중이 방에. 이자가 딱 들어서 갖고 품에서 칼을 꺼내 갖고서 책상에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이 정치 비사입니다. 네, 꽝 찍었다는 거예요. 칼이 확 꽂혔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이자 공천 받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공천 원수는 평생 간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양아치들이 이 칼 들고 와서 덤빌 때 진짜 이 건달들은 예. 그래? 한번 찔러봐 하고 배를 내밀잖아. 예. 예?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예. 그래서 제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김기현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할까 네. 할 때 비대위원장이 곧 공천을 관리하는 그렇죠. 사람이었거든요. 예. 선대위원장은 공천 다 끝난 다음에 선대위가 뜰 때 한 달간 그저 저기 얼굴 노릇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 공천 관리까지를 책임져야 될 비대위원장이니까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깡다구 있기로 유명한 원희룡이가 제격이다. 당시에 원희룡이도 장관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렇죠. 예, 그때 그랬었죠.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그래도 신상품이 선거 때 바람 일으키기 좋으니까 한동훈이를 선대위원장을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한 2달간 그거를 주장을 했어. 예. 근데 한동훈이 이게 내 방송을 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원장 안 주면 선대위원장도 안 한다고. 기자가 이거 욕이 나올 뻔했어. 죄송해요. 욕 안 했죠 제가. 비대위원장 안 주면 선대위원장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자가 거의 탈취하다시피 비대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대위원장까지 지가 했어.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했어요. 망했죠. 완전히 그래서 폭망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영풍 기자가 공관위원장이 중요하다.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공관위원장이 되려면 정말 양아치가 칼 들고 들어올 때 배를 내밀 수 있을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그래서 테러를 끊고 하는 겁니다. 공관위원장은 다 나 출마 안 해를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 출마 안 해. 난 정치에 미련 없어.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인물들을 장도영 대표가 빨리 찾아야 돼요. 이 공관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뭐 댓글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 마지막에 그 칼을 꼽는 그 장면에서 빵 터졌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너무 이쪽 분야에는 대가시니까 이런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영풍 TV를 더 사랑하고 키워주십시오. 됐어요. 고맙습니다.